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65세 김순자. 비린내 가득한 새벽 시장,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은 순자는 오늘도 생선을 손질했다. 남편이 병으로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무릎을 꿇고 앉아 비늘을 긁어내던 그 모든 날들이 아들 도현을 위한 것이었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비, 결혼 자금. 순자는 단 한 번도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도현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예쁜 아내 나영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하고 순자는 도현에게 20평대 신축 빌라를 신혼집으로 구해줬다. 아들도 다 키워놓고 가정을 꾸리고 아들에게 잘하는 착한 며느리. 순자는 더할 거 없이 행복했다. 어느 날 며느리 나영이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사는 집 처분하시고 신축 아파트로 매매하셔서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너희랑 나랑 같이 살면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어머니랑 같이 살면 너무 좋죠. 그 후 순자는 30년간 살아온 집을 팔고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아들과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도현과 며느리 나영은 달라졌다. 엄마, 생선 냄새 좀 빼고 집에 좀 들어와. 친구들 오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도현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순자가 부엌에서 나오자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었다. 아들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미안해. 도연아, 내가 조심할게. 순자는 그날부터 집에 들어오기 전 공중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여러 번 씻었다. 하지만 생선 비린내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 나영은 더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이젠 시장 일 같은 거 그만두세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하시죠. 도희연 씨가 회사에서 생선 냄새 난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밥상에는 순자의 젓가락이 따로 놓이지 않았다. 나영은 도현과 단둘이 식사를 했고 순자는 부엌 한쪽에서 혼자 먹어야 했다. 어머니는 식성이 다르시잖아요.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영이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근처에 깨끗한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시장 나가시고 저희랑 생활 패턴도 안 맞고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 도현은 눈치만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30년간 살아온 집도 다 처분하고 갈 곳 없는 순자에게 며느리가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따로 살자 하였다. 그래. 그러자. 너네도 불편하고 나도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나는 새벽에 나가야 하고 너네 잘 때마다 나도 신경 쓰이고. 그래, 엄마. 서로 불편하기만 하고 따로 살아도 가까운 데서 자주 얼굴 보고 살면 되지 뭐. 이사 가는 날 도현이 짐을 날랐다. 그의 손은 순자의 손처럼 갈라지지 않았다. 깨끗하고 부드러웠다. 엄마, 자주 올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원룸 문을 닫았을 때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늘과 칼에 베인 상처로 가득한 손.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은 이 손의 냄새조차 견디지 못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비린내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원룸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평생 일을 해오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이 일이 그녀의 전부였다. 엄마, 또 시장 나가세요? 아들 도현의 전화였다. 하지만 목소리엔 걱정보다 귀찮음이 묻어났다. 그럼 엄마가 평생 해오던 건데 일해야지. 나도 결혼하고 했는데 엄마가 뭘 돈 쓸 데가 그리 많다고 엄마 쉬엄쉬엄 일해. 그래. 엄마가 알아서 잘하니 걱정하지 말 거라. 사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 나영과 아들 도현이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자신을 볼 때마다 코를 찌푸리며 생선 냄새 나요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을. 어느 날 단정한 회색 코트에 깔끔한 안경을 쓴 6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순자의 좌판 앞에 멈춰 섰다. 이 고등어 싱싱한가요? 물론이죠. 새벽 5시에 직접 골라온 거예요. 순자는 생선을 들어 보이며 자신있게 말했다. 30년 경력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남자 강태주는 순자의 정직한 눈빛에 묘한 호감을 느꼈다. 꾸밈 없는 진심이 느껴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태주는 다시 나타났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생선을 사는 것보다 순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혼자 장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생선 팔아서 아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럼 아들이 효자시겠네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효자죠. 요즘은 자주 못 봐요. 아들 며느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강태주는 그 웃음 속 아픔을 느꼈다. 그는 매일 시장을 찾아왔다.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순자의 진심에 끌려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장 일 말고 다른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저는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대한유통이요. 30년 경력이면 누구보다 생선 보는 눈이 정확하실 테니 신선식품 바이어로 모시고 싶어요. 순자는 놀라 강태준을 쳐다봤다. 회장님이셨어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사님 생선 사러 온 손님일 뿐이에요. 강태준의 명함을 받은 후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대한유통 신선식품 바이어 제안. 평생 시장 바닥에서만 살던 그녀에게는 낯선 세계였다. 해보시는 게 어때요? 30년 경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강태준은 매일 시장에 와서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결국 순자는 시장 일을 정리하고 대한유통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선 보는 눈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이 광어는 양식이에요. 자연산이라고 속이면 안 돼요. 이 고등어는 냉동 해동한 거예요. 손님들한테 정직해야 해요. 순자의 날카로운 판단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그런 순자를 보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퇴근 후 강태준은 순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자주 식사하시면 순자 씨,
저한테는 직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심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을 걸으며 강태준이 말했다. 전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갔어요. 결혼 후 아내가 얼마 못 가고 떠났거든요. 그 후엔 정신없이 일에만 빠져 있어서 사람 만날 생각을 못하고 살았네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제가 아들 낳고 1년 만에 떠났어요. 혼자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눴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다. 석 달쯤 지났을까. 강태준은 순자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퇴근 후에도 그녀 생각뿐이었다. 순자 씨, 저랑 진지하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회장님, 저는 손도 거칠고 학벌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좋아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강태준은 순자를 미술관에, 콘서트에, 좋은 식당에 데려갔다. 순자는 처음 경험하는 세계에 설레었다. 6개월 후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 우리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당신이라서 좋아요.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순자는 고민했다.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어차피 만나지도 않는 아들, 자신을 무시하는 며느리. 그들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있을까? 회장님, 고마워요.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순자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차피 와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을 게 뻔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문 사회면에 대서특필됐다. 대한유통 강태준 회장, 시장 상인과 재혼. 순자는 신문을 보며 웃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자랑스러웠다. 강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갈라진 그 손을. 이 손이 좋아요. 진짜 삶이 묻어있는 손이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 도현의 목소리였다. 당황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뭐니? 기사에 나왔잖아요. 대한유통 회장이랑 결혼했다고.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니? 너희 바쁜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순자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언제 엄마 일에 관심 가져줬니? 명절에도 생선 냄새 난다고
콧찌푸리던 너네한테 뭘 말하겠니? 전화 너머로 며느리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전화 좀 바꿔봐요. 어머니, 저예요. 나영이요.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순자는 코웃음 쳤다. 걱정? 내가 이사 갈 때는 걱정 안 하더니 갑자기 걱정이 되나? 그게 아니라 어머니 결혼은 그래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너네 집에 한번 갈게. 회장님과 같이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순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강태준과 함께 아들 집을 방문했다. 아들 도현과 며느리 나영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 나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공손함이 지나쳐 오히려 어색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한유통 정말 대단한 회사시더라고요. 아들 도현도 90도로 인사했다. 강태준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아들분과 며느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테이블에는 고급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대접이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따라 드릴게요. 나영이 극진히 대했다. 순자는 무표정하게 차를 받아들었다.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보이니? 내가 살던 원룸보다 훨씬 큰 집이었는데 지금 회장님과 사는 집이 커서 그런가? 아들 부부의 얼굴이 굳었다. 아, 네. 어머니 사시는 집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순자는 천천히 차를 홀짝였다. 어머니, 저희가 기사 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랑 따로 산 뒤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었어요. 나영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하였다. 뭘 그리워하니? 생선 냄새 난다고 매일 인상 찌푸리고 그랬으면서.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회장님이 너네한테 주는 용돈이야. 가끔 외식이라도 하려.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금액이었다. 어머,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세장님 회사 리조트 있다던데. 네, 저희도 갈게요. 순자는 일어서며 며느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이제 나한테 생선 냄새 안 나지? 나영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집을 나서며 강태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딱 적당했어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존중받는 법이에요. 3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순자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갈라진 손도 굽은 허리도 그 모든 게 자랑이 되었다. 시장 생선 장수에서 재벌 회장의 아내로. 하지만 순자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당당해졌을 뿐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